그에게는 이렇게 대하라. 그대들은 선을 넘는 사람을 만난 적 있는가? 처음에는 가벼운 부탁이었으나 곧 아무 말 없이 그대의 마음속 울타리를 밀어내던 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말을 세게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그들의 기세가 높아지고 그대는 점점 물러서게 되었을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사람을 자주 보았다. 조용히 다가오되 경계가 흐려지면 그 틈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소리치는 이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낮은 목소리로 부탁하고 미소를 띠고 다가오며 그대가 거절하지 못할 만한 틈을 찾았다. 사람은 침묵을 존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침묵이 길어지면 허용으로 바뀌고 허용이 쌓이면 당연함이 된다. 이 당연함이 쌓인 자리에서 그들은 조금 더 깊이 손을 뻗는다. 그러나 모든 선은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소리치지 않고도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도 그대의 자리를 딱 멈춰 세우는 힘이 있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 힘을 배웠고 그것을 단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조용한 한 문장, 소리 없이 경계를 세우는 태도를 이야기하려 한다. 선 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그대들이 살아가는 동안 몇 번이고 되풀이되는 문제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가오고 작은 부탁 하나를 건네는 수준이었다가 시간이 흐르면 어느새 그대의 하루, 마음, 시간을 침범해 들어온다. 처음에는 거절이 어려웠을 것이다. 괜히 마음 상할까 두려웠을 것이고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컸을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양보했고 그 양보가 두 번이 되었고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넘기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이상해서 한 번 받아주면 그 다음은 더 쉽게 다가온다. 그대가 허용한 만큼만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말하지 못한 만큼을 더 넘본다. 나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다. 유배지에서 만난 관원들, 잡다한 사정으로 찾아오는 이들, 부탁을 가장한 청탁들. 그들은 처음에는 정중한 듯 보였으나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 다음부터는 더 큰 요구를 했다. 사람들은 상대의 속내를 말이 아니라 태도로 파악한다. 그대가 웃으며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 저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한다. 그대가 조용히 양보하면 이 정도는 받아주겠지라고 여기며 한 걸음 더 들어온다. 문제는 그대가 착해서도 아니고 마음이 넓어서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저 말하려니 마음이 불편해서, 거절하려니 관계가 어색해질까 두려워서 침묵을 선택했을 뿐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 침묵의 뜻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불편함을 참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 그저 가능하구나 하고 받아들인다. 나는 그 점이 가장 안타깝다고 느꼈다. 유배지에서 오랜 고독을 견디며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을 때 착한 사람이 가장 많이 다치는 이유도 바로 그 침묵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착한 이는 먼저 미안해하고 먼저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선을 넘는 사람은 그 미안함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며 상대의 마음에 흔적을 남겼다는 것도 모른다. 그저 원하는 것을 얻는 데에만 익숙할 뿐이다. 그대들이 억울함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는 잘해준 것뿐인데, 나는 참고 넘어간 것뿐인데, 나는 배려한 것뿐인데, 왜 상대는 점점 더 무례해지는가? 그 답은 단순하다. 그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말이 없으면 마음이 편한 줄 안다. 표정이 변하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줄 안다. 말로 제한하지 않으면 그만해도 된다는 신호로 오해한다. 그대가 마음을 다쳐도 상대는 그것을 모른다. 그대가 밤늦게 혼자 속상해도 그들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다음 요구를 건네온다. 무례함은 한 번에 생기지 않는다. 작은 허용들이 쌓여 조금씩 그대의 마음을 잠식할 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사람을 만난 적 있다. 그는 처음에 작은 말을 건넸다. 선생이시니 이 정도는 도와주실 수 있겠지요. 나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큰 부담도 아니었고
그저 지나가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은 서한의 노인 종이를 가져가려 했고, 또 다른 날은 내가 쓰던 붓을 빌려간 뒤 되돌려주지 않았다. 그때 나는 알았다. 사람은 경계를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배운다는 것을. 그가 나를 몰라서 무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대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부탁이었으나 나중에는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지고 거절하려 하면 오히려 그대가 차갑다는 말을 들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차가움은 그대에게 붙여질 말이 아니라 상대가 그동안 너무 많이 넘어온 탓에 적당한 거리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대들이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다. 사람 사이의 경계를 세우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법이다. 누구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한다. 경계는 상대를 밀어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대를 지키는 일이 곧 관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경계가 명확할수록 사람 사이의 존중은 더 단단해진다. 그대가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나 침묵이 그대의 선을 대신 지켜주지는 않는다. 조용한 태도에도 한계가 있다. 선 넘는 사람은 그 한계를 시험하며 다가오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제부터는 그대의 마음이 불편한 순간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그대가 느끼는 작은 불편이 이미 경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때 조용히 단 한 문장을 꺼내면 된다. 큰 소리도 필요 없고 감정도 섞을 이유가 없다. 그저 경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말이면 충분하다. 그 말이 무엇인지, 어떤 순간에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 말 하나로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지를 이어서 이야기하려 한다. 선을 넘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무례함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대개는 그 사람 안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습관과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숨어 있다. 나는 유배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권세가 있는 자도, 가난한 자도, 친절한 이도, 날카로운 이도 있었다. 그들 모두에게서 공통된 한 가지를 발견했다. 자기 안의 불편함에는 지나치게 민감하면서 타인의 불편함에는 지나치게 둔감하다는 점이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통찰이다. 선 넘는 사람은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둔감하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는 재빨리 반응한다. 그러나 상대가 불편해하는 기색에는 거의 눈길을 주지 않는다. 거절을 두려워하면서도 거절당할 만한 행동을 쉬이한다. 스스로는 민감하고 남에게는 무감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 앞에서 그대가 말없이 뒤로 물러나면 그들은 그 물러섬을 허락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대의 침묵은 괜찮다라는 뜻으로 들리고 그대의 조용함은 더 해도 된다라는 신호가 된다. 이들은 상대의 표정을 보는 능력보다 자신의 욕구를 앞세우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대가 내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거의 감지하지 못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사람들과 여러 번 마주쳤다. 어떤 이는 처음에 미소를 띠고 다가와 말 한두 마디를 건네며 호의를 가장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자신의 목적이 있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금씩 경계를 밀고 들어왔다. 이들은 처음엔 작은 것부터 부탁한다.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선생이라면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이 작은 부탁들이 몇 번 이어지면 그 다음엔 더 큰 요구가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마치 그대가 그동안 보여준 침묵이 그들을 더 대담하게 만든 것처럼 요구의 크기는 점점 자라났다. 선 넘는 행동의 본질은 폭력적인 고함이나 눈에 띄는 압박이 아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무례함이 되풀이되며 스며드는 데에 있다. 작은 침범이 반복될 때 사람은 그것을 문제로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그 작은 침범이 쌓이면 어느 순간 큰 무례로 나타난다. 이때 그대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일까? 그 답은 되게 명확하다.
그는 처음부터 그대의 경계를 조금씩 건드리고 있었고 그대는 그것을 참고 넘겼을 뿐이다. 그대가 침묵했던 시간 동안 상대는 그 침묵을 승인이라고 착각했다. 그대의 양보를 배려가 아닌 약함으로 보았다. 진심으로 도와준 마음은 그들에게 하나의 기회로만 전달되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통찰이다. 선을 넘는 사람은 타인의 양보를 배려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본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사람이 싫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 한 번 받아줬으니 두 번도 해줄 것이다.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면 거절했을 것이다. 문제는 그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대가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차이를 모른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알아야 우리는 경계를 세울 수 있다. 무례함의 본질은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밀고 들어가는 선이기 때문이다. 유배지에서 어느 날 한 관리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작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선생, 글 한 편만 써주십시오. 선생의 글이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처음에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글을 써주면 될 일이라 여겼다. 그러나 며칠 뒤 그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글을 요구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청탁을 가져왔다. 그의 태도는 조금도 거칠지 않았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속에는 내 경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깨달았다. 기세가 센 사람만이 선을 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얼굴 뒤에 타인의 경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선 넘는 사람은 크게 소리치지 않는다. 대부분은 조용히 다가와 그대의 시간을 조금씩 빌려가고 그대의 마음을 조금씩 흔든다. 그 과정이 길어질수록 그대는 점점 자신이 틀린 것처럼 느끼고 상대의 요구가 합당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다. 그대가 불편한데도 받아준 순간부터 상대는 그 불편함을 볼 능력을 잃는다. 그들은 자신이 얻는 이익만 바라보고 그대의 마음은 뒤로 밀어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놀랍게도 그 해답은 큰 목소리도 아니고 긴 설명도 아니다. 단 한 문장으로 충분하다. 그 문장은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단번에 멈추게 한다. 그 문장은 그대의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도 상대를 상처 주지 않는다. 그 문장은 그대의 마음을 보호하면서도 관계를 지켜낸다. 그대들이 그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순간에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도 다시는 선을 넘지 못할 것이다. 그 문장의 힘은 단호함이 아니라 명확한 거리를 보여주는 데에서 온다. 이제 그 문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 것이 지혜인지 다음에서 더 깊이 들려주겠다. 나는 유배지에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오랜 시간 바라볼 수 있었다. 그곳은 세상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땅이었으나 사람의 본성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였다. 그곳에서 나는 한 사람을 만났다. 그를 통해 선 넘는 순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멈춰지는지를 아주 뚜렷하게 보았다. 그 사람은 처음에 나에게 소박한 미소를 띠고 다가왔다. 그는 마을 일을 돕는다며 서로의 안녕을 묻는 말로 대화를 시작했다. 나는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유배지에 고립된 생활 속에서 말을 건네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 하루가 조금은 덜 적막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날 작은 부탁을 건넸다. 선생, 글씨를 하나만 써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며칠 뒤 그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선물을 들고 왔다. 그 선물은 감사의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청탁의 예고였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번 글씨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정성이 담긴 글로 어른께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이라면 해주실 수 있겠지요. 나는 그 말에 잠시 머뭇거렸다. 마음속에서 작게 경고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 소리를 애써 듣지 않으려 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한 번 도와주었다. 그는 깊이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고개 숙임은 가벼웠고 눈빛에는 이미 다음 부탁을 준비하는 기색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찾아왔다. 부탁의 크기는 커졌고 말투는 점점 명령에 가까워졌다. 그가 내가 쓴 글을 갖고 가는 일은 마치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내가 허용한 만큼이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은 만큼을 넘고 있구나. 그대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으나 그 부탁을 들어주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요구가 되고 거절하려 하면 왜 갑자기 그러냐는 표정으로 오히려 그대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일. 그때 우리는 흔히 내가 너무 차갑게 군 것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탓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사람이 지나온 길을 생각해보라. 그는 그대의 경계를 존중했던 적이 거의 없다. 그대의 편안함을 살폈던 적도 적다. 그는 늘 자신의 필요를 먼저 내놓았고 그대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뿐이다. 문제는 그 사람이 무례함을 시작한 순간이 아니라 그대가 불편함을 말하지 않고 넘긴 순간이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상대는 그대의 마음을 살필 이유를 잃는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또 다른 부탁을 들고 왔을 때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일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다. 감정도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문장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그의 요구가 내 경계를 넘어섰다는 뜻. 나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이 부탁은 나의 도리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다. 선생, 왜 그러십니까? 지난번에도 기꺼이 도와주셨잖습니까? 나는 똑같은 말만 다시 말했다. 그 일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마치 벽에 부딪힌 듯 잠시 멈춰 섰다. 그동안 나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욕구만을 바라보던 그는 처음으로 나의 태도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문장 하나가 그의 발을 제자리에서 멈추게 했다.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였다. 그는 더 이상 무례하게 찾아오지 않았다. 부탁의 크기도 줄었고 말투도 다시 정중해졌다. 내가 그에게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었는데 그의 행동은 분명히 달라졌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사람은 말의 크기보다 태도의 선명함에 반응한다는 것을. 큰 소리는 마음을 멀어지게 하지만 조용한 단호함은 사람의 행동을 멈추게 한다는 것을. 그대들도 이 장면을 떠올리며 한 가지를 떠올리기 바란다. 선 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코 싸우는 일이 아니다. 감정을 쏟아내며 화를 내는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리를 지키는 단호한 마음 한 줄이다. 그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일은 제 경계를 넘어섭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들은 공격이 아니다. 그대의 경계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말이다. 그 말은 상대에게 분명한 선을 보이고 그대의 마음을 지켜낸다. 그 말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그 사람은 그 이후로 나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다. 나의 태도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미움을 준 것이 아니라 경계를 이해할 기회를 준 것이었다. 그대들도 기억하라. 경계는 참는 것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경계는 말로 표현될 때 비로소 자리를 잡는다. 그러나 그 말은 크지 않아도 된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한 문장.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단순하다. 사람은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본다. 그대를 지키는 태도는
언제나 조용한 곳에서 시작된다. 경계를 지킨다는 것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일이 아니, 오히려 서로를 안전한 자리로 안내하는 일이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거리의 감각을 잃기 쉽고 관계가 깊을수록 타인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한다. 그 실수를 멈추게 하는 힘은 크게 화내는 데에서 오지 않는다. 분명한 태도에서 온다. 나는 유배지에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를 매일 관찰할 수 있었다. 사람은 거친 말보다 흔들린 마음에 먼저 상처받고 상대의 무례함보다 스스로 말하지 못한 시간에 더 큰 후회를 남긴다. 그렇기에 우리는 경계의 본질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 경계란 벽이 아니다. 경계란 그대의 마음이 어디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스스로 알고 정하는 선이다. 사람이 단단해지는 과정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자기 인식, 자기 존중, 그리고 자기 보호.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뤄 사람의 태도를 곧게 만든다. 첫째는 자기 인식이다. 그대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어떤 순간에 마음이 흔들리는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자기 인식이 흐려지면 누구의 말에도 쉽게 흔들리고 타인의 요구에 끌려다니게 된다. 그대의 불편함이 명확해야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둘째는 자기 존중이다. 그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대의 말 역시 힘을 잃는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말투가 매끄럽지 않아도 단호함을 잃지 않는다. 그 단호함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마음이 없으면 그대의 말은 언제나 흔들린다. 괜찮을지도 몰라. 이번만 받아주면 되겠지. 이런 마음에는 경계가 없다. 셋째는 자기 보호다. 사람 사이의 무례함은 상대의 거친 성격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은 상대의 요구를 거절하면서도 관계를 깎아내리지 않는다. 그의 단호함에는 미움이 아닌 명확함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세 가지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았다.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던 이가 자기 인식이 깊어지면 말이 흩어지지 않는다. 자기 존중이 자리를 잡으면 상대가 무례하게 굴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보호의 마음이 단단해지면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 휩쓸리지 않는다. 경계의 철학은 결국 나를 지키는 방식이 아니다. 나를 잃지 않는 방식이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은 체면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중심이다. 그 중심이 흔들리면 선은 언제든 넘어올 수 있다. 그 중심이 곧으면 선은 조용히 서 있을 뿐이다. 그대들은 종종 말을 세게 해야 하나, 거절을 확실히 해야 하나 고민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경계는 말의 세계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말은 자연스럽게 단호해진다. 그리고 그 단호함은 크게 울리지 않아도 상대에게 분명히 닿는다. 내가 유배지에서 사용했던 문장은 언제나 짧고 단순했다. 그 일은 나의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말들은 분노도, 비난도, 감정도 섞이지 않은 말이었다. 그러나 나의 태도가 분명했기에 상대는 그 말을 가볍게 듣지 않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통찰이 있다. 경계는 문장의 내용이 아니라 문장을 말하는 태도이다. 태도는 진심에서 나오고 진심은 그대의 삶이 만든다. 그대가 늘 사람을 배려하며 살았다면 그 배려의 깊이만큼 그대의 경계도 고요하게 드러난다. 말은 단호해도 그 말이 품고 있는 마음은 부드럽게 다가간다. 사람은 결국 자신의 태도만큼 대접을 받는다. 경계가 흐린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의 마음에 힘있게 닿지 않는다. 반대로 경계가 분명한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로도
상대의 행동을 멈추게 한다. 그대들이 앞으로 마주할 사람들 중에도 선을 넘으려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대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대는 조용히 말하면 된다. 그 말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문장에는 그대가 자신을 지켜낸 시간들이 담겨 있다. 한 번의 문장으로 상대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문장을 말할 때마다 그대의 중심은 조금씩 곧아진다. 사람은 중심이 곧은 사람 앞에서 쉽게 무례해지지 못한다. 나는 오늘 그대들이 그 중심을 세우기를 바란다. 선은 누가 그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어야 한다. 그 마음이 분명하면 사람은 절대로 그 선을 넘지 못한다. 이제 그대들은 왜 선을 넘는 사람이 생기고 왜 조용한 단호함이 필요한지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해만으로는 현실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는다. 경계를 지키는 일은 생각이 아니라 실천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을 살며 사람 사이의 문제는 대부분 작은 말 한마디에서 풀린다는 것을 보았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지탱하기도 하고 마음을 보호하기도 하고 무례함을 멈추기도 한다. 그러나 그 말은 결코 공격적이어서는 안 된다. 공격은 또 다른 공격을 낳아 관계를 갈라놓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대들에게 단 한 문장을 건네고자 한다. 이 문장은 내 유배 시절의 경험과 그동안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은 깨달음이 담긴 문장이다. 이 문장은 상대를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켜냈고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내 중심을 곧게 세웠다. 그 말은 바로 이것이다. 그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문장은 짧다. 그러나 짧은 만큼 의미는 명확하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으나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가 된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고 설명을 길게 할 이유도 없다. 그저 조용히 말하면 된다. 이 문장이 가지는 힘은 내용에 있지 않다. 이 말을 말하는 그대의 태도에 있다. 그대가 불편함을 알아차리고 그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조용히 말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는 그대를 쉽게 넘보지 못한다. 사람은 말보다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본다. 그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말투가 지나치게 격하지 않으며 그저 담담하게 서 있다면 상대는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된다. 그대의 침묵을 허락이라고 오해하던 마음도 그 순간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다. 이제 그대는 현실에서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 경계는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게 다가오며 상대마다 섞여 있는 의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그대의 시간을 함부로 요구할 때 그대는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시간에 대한 경계다. 누군가가 그대의 감정을 가볍게 넘볼 때 그대는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대한 경계다. 누군가가 그대의 선택을 흔들고 그대의 생활을 침범할 때 그대는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삶의 주권을 지키는 경계다. 이 말은 모든 상황에서 그대에게 과한 책임을 떠넘기려는 사람을 조용히 멈추게 한다. 그대가 그 말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시작하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그대의 침묵을 허락으로 여기지 못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의 뉘앙스이다. 그대가 감정을 섞으면 그 말은 상처가 되고 그대가 기세를 앞세우면 그 말은 적대가 된다. 경계는 싸움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경계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나는 오랜 시간을 살아오며 사람이 말로 상대를 이길 수는 있으나 태도로 상대를 감동시키는 것이 훨씬 큰 힘임을 깨달았다. 그대의 조용한 단호함은 상대의 잘못을 들추지 않으면서도 그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그대의 담담한 태도는
상대의 공격을 부르지 않으면서도 그대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한다. 경계는 결국 그대의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의 문제이다. 누구에게 휘둘리며 살고 싶은가? 누구의 눈치로 살고 싶은가? 누구의 말에 상처받고 누구의 행동에 흔들리며 평생을 보내고 싶은가? 그대들이 원하는 삶은 분명 그보다 단단할 것이다. 그대의 하루는 누군가의 요구 때문에 흔들리기엔 너무 소중하며 그대의 감정은 누군가의 무례함 때문에 무너질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작은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 그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그대의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시작이 된다. 그 말은 반복할수록 그대의 중심을 곧게 하고 상대의 행동을 바로 세운다. 경계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한 문장으로 그 첫 돌이 놓인다. 그대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에 또 금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대가 불편함을 지나치지 않고 말해야 할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대의 삶은 분명 더 평온해질 것이다. 사람 사이의 거리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태도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그대가 먼저 그 태도를 갖추면 세상 누구도 그 선을 넘지 못한다. 오늘 그대들이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이것이다. 경계는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대 자신을 지키는 일은 곧 그대의 삶 전체를 지키는 일이다. 그대들의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대들의 하루가 누군가의 무례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대들이 어떤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진정한 단단함은 크게 말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말 한마디를 흔들림 없이 말하는 힘에서 온다. 오늘 그대에게 건네는 말 또한 같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짧지만 깊게. 그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말로 그대의 경계를 지키고 그대의 마음을 보호하라. 나는 긴 세월을 살아오며 사람의 말보다 더 깊이 남는 것이 사람의 태도라는 사실을 수없이 보았다.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지만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은 때로 그대를 지켜주고 때로 그대를 상처 입히기도 한다. 그대들의 삶에도 분명 이런 흔적들이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가 한번 넘어온 선 때문에 그 뒤로 계속 마음을 조이고 살았던 날들. 말하지 못한 불편함이 밤마다 마음 한쪽에 남아 쉽게 잠들지 못했던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그대에게 얼마나 긴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나는 짐작할 수 있다. 그림자는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다. 말하지 못한 그대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갈등을 피하려 하고 상대를 생각하려 하고 관계를 조심스레 다루려 한다. 그 마음은 귀한 마음이다. 나는 그 마음을 탓하고 싶지 않다. 다만 그 마음이 그대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착함은 그대의 힘이지 그대의 약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배려는 그대의 깊이이지 그대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대의 조용함은 누군가에게는 편안함이 될 수 있으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넘어도 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글의 마지막에서 나는 다시 한번 말하고자 한다. 경계를 지키는 일은 상대를 멀리하는 일이 아니다. 그대를 지키는 일이자 관계를 더 오래 가게 하는 일이다.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면 마음은 닿지 않는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도 마음은 상처를 입는다. 적당한 거리는 서로를 보기 가장 좋은 길이다. 그대가 그 적당한 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 거리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드러난다. 나는 유배지에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조금만 더 배려했다면, 조금만 더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 했다면
많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말을 아끼려 하고 말을 아낄수록 마음이 오해를 만든다. 그대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에서도 비슷한 순간은 계속 찾아올 것이다. 누군가는 다시 선을 넘고, 누군가는 그대의 침묵을 허락이라 여기고, 누군가는 그대의 배려를 약함으로 오해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대는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대는 그 순간의 무게를 알고 어떤 말이 필요하고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이미 배웠기 때문이다. 그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누군가가 그대를 시험할 때가 아니라 그 순간 그대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는가이다. 말을 크게 할 필요도 없고 감정을 드러낼 이유도 없다. 조용히 말하면 된다. 그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말이다. 오래가는 관계일수록 서로의 경계를 알아야 하고 서로의 불편함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처음에는 당황할지 모르나 결국 그 말 속에 그대의 진심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된다. 어떤 사람은 그대의 선을 지켜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더 조심스러워질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선 바깥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 또한 그대에게 필요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사람의 인연은 잡는다고 오래가는 것이 아니다. 흐르는 대로 흘러가되 그대가 지킬 것은 지킬 때 그 인연은 오래 머문다. 경계는 인연의 줄을 끊지 않는다. 경계는 인연의 그릇을 지키는 일이다. 유배지에서 나는 밤마다 등불을 켜고 글을 썼다. 세상과 멀어져 있지만 세상을 더 깊게 볼 수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단순하고 또 얼마나 복잡한지를 배웠다. 그리고 조용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행동을 멈추고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 세우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았다. 그대들도 삶의 어느 자리에서 분명 같은 장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고 말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다. 그 둘을 구분하는 지혜가 그대를 단단하게 만든다. 오늘 이긴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남겼으면 한다. 그 등불은 크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대의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떤 태도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떠올릴 수 있을 만큼만 밝으면 된다. 그대들의 삶은 누구의 손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의 태도에서 곧아진다. 그리고 그 태도는 말을 크게 외치는 데서 오지 않고 조용한 한 문장을 흔들림 없이 꺼내는 데서 온다. 그대들이 앞으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타인의 마음도 존중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루를 쌓아가길 바란다. 그대의 하루가 단단해질 때 그대의 삶도 단단해진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친다. 그러나 그대들의 삶에서 이 말만은 오래 남기를 바란다. 그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문장이 그대의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